시험 대비 그 자료 해가지고 뭉치 하나 줬잖아, 그치? 내 생각이 아마 한 다음 주 주말까지, 다음 주 오늘이죠. 이때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그 전까지 일단은 저기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은 다 풀고 해결하세요, 알죠? 그리고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이었죠? 첫날 그거까지 안 하죠. 시험 7월 1일부터 하잖아요. 30일부터잖아. 월화수목 많이 잘 모르네요. 7, 1, 2, 3, 4.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월요일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탈락부터였죠. 시험 범위가 탈락부터요.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돼. 범위 자체가. 범위 거의 싹 교재부터 그냥 그냥 다 한데? 네, 그런 느낌. 앞에 것도 다 꺼내오면서 그러는 탈락하고 나면 뒤에 거 있는 게 아니고 교체가 다 일어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패드 있는 학생 이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머릿속에 뭐 대부분 다 있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필기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변동의 교체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뒤에 나오는 거 요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또는 이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쵸? 자, 그래서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이 받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대표음. 그렇죠. 대표음으로 바뀌죠. 자, 대표음으로 바뀐 뒤에 연음이 됩니다. 맞죠? 연음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뀌고 그 바뀐 애가 연음이 되는데 이 연음은 음운 변동입니까? 아닙니다. 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뀌는 교체 한 번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바뀌고 뒤에 이제 소리가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교체가 한 번 일어나고, 반면에 이제 그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소리가 변동 없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탈락이랑 뒤에 나오는 개념까지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물어볼 때 변동의 횟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여러 개의 단어를 쭉 제시해두고 얘네들의 변동의 횟수가 혼자만 다른 거고 이런 걸 찾으라고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동의 횟수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단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이 정도 배웠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알아. 보면 아는데 그 변동된 과정 안에서 몇 번의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잘 찾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게 단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 아니야. 맞죠? 특히나 개수나 뭐 몇 번, 횟수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성질은 어떻게 나오냐면 비슷한 숫자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 잘못 세면은 잘못되는 약간 이런 식의 실수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이번에 거의 막 한 76점인데 1등급 나오는 막 그런 학교들 어디였더라? 진여고? 뭐 이런데 너네랑 왜 이렇게 다르냐? 근데 진여고는 원래 시험 쉬운데 이번 진짜 어려웠어요. 이번 진짜 어려워가지고 진여고에서 그런 악랄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기 나눠주고요. 문장이 이렇게 쫙 있는데 단어가 진짜 한 8개 정도 됐어요. 얘네들 음운 변동 개수 똑같은 거 다른 거 찾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 변동 개수를 전부 다 세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어요. 문제 몇 문제였어요? 몰라, 문제 몇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1컷이 70몇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이 전체가 넌 70인가 60인가? 아니 7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마이너스 20점까지가 다 1컷이었어. 객관식 기준으로. 원래 쉬워? 근데 내가 볼 때 문제 자체는 쉬웠거든요. 근데 문제를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열심히 풀어도 몇 개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는 나올 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번에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막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변별 주기가 얼마나 쉬워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평균 점수 좀 낮춰야겠네. 그냥 그런 문제 한 3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갑자기 시간 안에 뭐 문제 다 못 푸는 학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점수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격받침. 원래 격받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자문단수나 그러니까 탈락이야. 맞죠? 탈락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인데 얘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음군 단수나 역시 그러니까 격받침이 나오는 애들이 그대로 그 글자의 음가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이제 하나가 탈락한 형태로 그대로 이제 변동된 형태로 소리가 연음이 되느냐 원래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음이 되느냐의 그 환경 규칙이 뭐랑 똑같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자, 그래서 걔네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온다라고 하면은 형식 형태소가 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두 개의 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지. 바로 뭐였어? 시옷이었습니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맞아. 그리고 나뉘는 것도 맞아. 그래서 기억은 앞에 시옷은 뒤로 넘어가는데 얘만 어떻게 되는데 된 소리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넋시가 됩니다. 넋시. 얘도 마찬가지야. 골시, 물골슬, 외골시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값슬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싹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외음악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모르지 않는다. 그쵸? 그냥 DT가 저기 뭐냐 모음 E 또는 반모음 E도 포함이다. 그쵸? 모음 E 또는 반모음 E와 결합되는데 걔가 형식 형태소여야 돼. 맞죠? 자, 하나의 형태소나 또는 실질 형태소와 만나서는 국외음악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 여기에 이 얘네들이 전부 뭔데 그러면? 그게 형식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인데 접사죠. 접사. 미안합니다. 받침 접사가 아니네. 얘는 조사네. 맞죠? 미다치가 접사죠. 맞죠? 전미사. 자, 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용언의 어간이지. 맞죠? 용언의 어간에 뭐 한 거야? 지금 이라고 하는 명사형 접사가 붙어가지고 굳이 미안합니다. 명사형 접사가 아니라 부사형 접사죠. 그래서 굳이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굳이. 자, 다음 비음악 미음, 니은, 이음. 얘가 이렇게 비읍, 디귿, 그 다음에 기역. 얘네들이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뀐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자음표, 모음표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뭐에 따라서 바뀐 겁니까? 무엇이 바뀐 거야? 조음, 방법이 바뀐 거죠.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맞죠? 입술, 잇몸, 그 다음에 뒤에 여린 입천장, 연구개. 맞죠? 자, 그 다음 얘네들 변동획수 잘 생각하세요. 변동획수. 자, 쌍기역이 지금 기역으로 됐습니다. 얘 지금 일단 뭐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생긴 이후에 뭐가 된 거야? 지금 비음화가 이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뒤에 그 탈락이랑 이런 것들 다 배웠기 때문에 혹시 그 음운의 변동 순서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나중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동시에 뭐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단어 안에 여러 개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걔네들이 순서가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 무조건 공식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었어? 그 예시만 계속 보여주지.
근데 예시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변동의 순서를 막 적거나 찾으라고는 했죠. 얘가 먼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주지 그냥.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만 얘기해. 네, 근데 그거를 순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순서 질문해야지 대답해줘. 아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왜냐면 그거 순서 관련해서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했으면 순서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텐데 이제 단어 이제 의문의 변동해가지고 빈칸 해가지고 여기 순서에 뭐 여기 순서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어.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의문 변동이 총 3번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최종 발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빈칸이 2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2개 있을 때 먼저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애를 구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실 이거는 좀 단순하니까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 이제는.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런데? 기억이 이음으로 변한다며. 그러면 기억이 이음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기억이라는 환경이 그럼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쌍기억의 기억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음화, 유음화는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쯤에 일어나는 거야. 후반부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이 특히나 얘네들 있죠. 저기 뭐냐 평파열음이 바뀌는 애들 있죠. 평파열음이 바뀌는 애들은 환경이 생기면 거의 99% 이상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는 환경만 갖춰지면 바뀌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국은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될 거라면 마지막에 뭐가 어떻게 변동되고 막 온갖 지랄을 다 겪고도 마지막에 기억 뒤에 니은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결국 이응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음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음화의 첫 번째 요거랑 그 다음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각각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또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또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외우세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규칙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이 예외도 많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니은으로 발음되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리을의 비음화 하면서 얘네들이 뭐 형태소의 뭐 경계라든지 형태소 내부라든지 이런 얘기도 안 했었잖아. 그래서 네, 아니요. 안 했지. 맞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었죠. 리을의 비음화랑 그 다음에 유음화 중에서 분명히 유음화도 일어날 환경이 되고 리을의 비음화도 일어날 환경이 되는데 어떤 애들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어떤 애들은 유음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얘네들은 예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외들은 다 뭐냐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아이들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났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야. 환경 자체는. 그런데 그 중에서 초성의 리을이 나오는데 앞 글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한자어인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리을의 비음화가 기본형이 된 경우인 거야. 근데 위에는 뭡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지. 유음화죠. 자, 그래서 권력, 광활루 얘네들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미안합니다. 유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맞죠? 자, 니은이 리을을 만나는 그래서 얘가 리을로 변해버리는 유음화가 일어난 현상이라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외들은 뭡니까? 이 리을이 비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를 어떻게 이제 나누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뭐 형태소의 경계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형태소를 배웠으니까 똑같은 권력인데 얘네는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거야. 왜냐면 권가력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무슨 력 마찰력 뭐 하잖아, 그치? 그럴 때 쓰는 력이랑 똑같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마찰 뒤에 력이 붙는 것처럼 공권 뒤에 력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라서 그 권력, 리을의 융화가 일어난다면 공권하고 력으로 나누어서 형태소, 얘는 따로 각각의 형태소인가. 그래서 여기를 형태소의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주로 이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자, 다음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장동화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안 다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넘어갑시다. 이게 사실 이번에 고3 그 저기 뭐야 수능 강에 좀 나와 있긴 했었는데 얘기했었어 학교에서 이거? 얘기는 그냥 하기만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겁니다. 그 특히나 꽃길 이거 있잖아, 그치? 꽃길보다 꽃길이 발음하기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자음동화 이런 것들이 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주로 이제 잘못 발음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고 이러다 보면 발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맞죠? 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막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를 감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할머니가 그랬어요. 꽃길 꽃길, 그다음에 감기를 감기, 그릇을 그릇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다음 자음동화에 해당한다.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뭐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네 가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평파열음이다. 그렇죠? 평파열음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순서대로 말하는 말이에요. 너무 구두수.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순서대로 외우고 두 이렇게 번째가 말고. 어감 받침. 그렇죠.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었습니다. 어간 받침 뭘 끄덕끄덕이야.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맞죠? 네. 자, 그런데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뭐가 올 때입니까? 구두수. 아니 어미가 올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낚시를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어미 말고 다른 데 그렇지.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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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안기다. 안기다로 발음합니다. 왜 안기다 안 되는데? 그 기가 기가 뭔데? 어미가 어미가 아니라 뭔데 그러면? 그거잖아요. 이기기 할 때. 이희리기 할 때 비동접사죠. 자, 접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그 니은 미음 뒤에 니은 미음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미가 올 때만 된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안기다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세요. 자,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한자어 리을 뒤에서 맞죠? 갈등, 일시 있었다. 그렇죠? 발전. 그다음 마지막 뭐였습니까? 관형사용. 관형사형 리을 받침 뒤에서 했습니다. 맞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시제로 따지면 뭐라고 했어? 미래시제. 그렇지, 미래 시제. 갈길. 맞죠? 그렇죠? 자, 다음 낚시로. 얘 어디에 해당합니까? 거기에 관사의 어미가 아니고 자, 이 리을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한자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뭐야? 관형사형 어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리을 받침 그것도 두 개밖에 없잖아, 경우수가. 두 개를 봤어. 근데 선생님 저는 겨울이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겨울은 한자가 따로 있죠. 뭔데? 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따로 있잖아. 맞지? 겨울은 순우리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순우리말이야. 그리고 뒤에 비라고 붙었습니다. 겨울을 동사라고 얘기한 사람 없지? 맞죠? 자, 겨울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기 연우가 얘기했던 겨울의 비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 비라고 하는 것도 명사. 얘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명사 플러스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합성어의 경우 중간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받침이 없으면 사이소리로 뭘 넣어줍니까? 시옷, 사이시옷 넣어주죠. 나룻배, 맞죠? 나뭇잎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는 시옷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소리만 된소리로 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합성어에서의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이소리 현상 정도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된소리가 된 건 맞아. 겨울 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울 비야, 알겠죠? 봄 비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맞으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된소리 대기 4개 규칙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니까 갈길 같은 애들, 갈길, 또 갈등 이런 애들 쫙 있는데 그 사이에 얘 들어가 있어. 얘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도 마찬가지야. 봄비 이러는데 봄이 어간이 아니잖아. 맞죠? 자, 다음 여기 너네 있었구나. 휴지 역풍편 이거 그 저기 뭐냐 관형사형 그 관형적 조사서 의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기 뭐냐 그 된소리가 일어난다고. 맞죠? 자, 다음 탈락 봅시다. 자, 한문 단순화. 자, 겹받침이죠, 겹받침. 자, 이거 겹받침 중학생 때 했는데 사실은 뭐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예외 있는 애들만 살펴봅시다. 예외 누구랑 누구였어? 리을 기억이랑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었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은 무슨 예외였어? 자, 리을 기억은 원래 발음이 뭘로 납니까? 대표음이 뭐야? 기억입니다. 맞죠? 기억이야. 자, 그래서 책을 책을 읽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이 원래 대표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을 기억 뒤에 뭐가 오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기억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되죠. 예외니까 당연히 얘네는 소리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 아니면 당연히 얘겠지. 맞죠? 예외니까 원래 소리 말고 다른 애가 소리가 난다. 자, 리을 비읍에는 2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 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널이 있었습니다. 맞죠? 얘는 밥인데 얘는 널이야? 얘는 널이야. 기본 소리야 널이야. 맞죠? 넓다야 넓다. 넓다 아닙니다. 자리가 넓다야 넓다. 그런데 뭐일 때만 그렇지. 넙, 적, 죽, 그 다음에 둥. 넙적, 넙중, 넙두. 일 때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맞죠? 밥은 뭐야? 그냥 원래 밥이야. 알겠죠? 그래서 밥다, 밥치, 밥보입니다. 맞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저기 뭐냐? 그 뭐는 앞에 있는, 뭐는 뒤에 있는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막 표로 나누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이 예외 3개를 알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리을 기억은 웬만하면 얘를 넣어보고요. 리을 비읍은 웬만하면 얘를 넣어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넣고 싶은 애 다 넣으면 돼. 얘를 달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얘를 여덕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맞죠? 여덕이고 닭이야. 그러니까 리을 기억에서 기억의 원칙,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리을 탈락. 자, 요게 용언에서의 탈락입니다. 이 리을 뒤에 시옷 또는 니은이 오면, 시옷 또는 니은이 오면 주로 얘네들 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 리을이 탈락합니다. 살다, 사니, 사시니, 삽니다, 울다, 우니, 우는. 아까 얼다도 했었다, 그치? 얼다, 언다, 맞죠? 어는
자,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의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자, 이 탈락은 장군단순환을 제외하고 이제 리을 탈락의 합성어에서의 리을 탈락이고 그 이외의 대부분은 다 용언에서의 탈락입니다. 용언에서의 탈락. 자, 그래서 합성어 따님은 딸 플러스 님인데 리을이 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바느질, 우짓다 이런 애들 울 플러스 짓다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짓다 단어의 형성으로 따지면 얘 무슨 단어인데? 우짓다. 그렇죠. 비통사적 합성어죠. 왜? 울다 짓다잖아. 어간 어미가 되는 거죠. 맞죠? 별표. 이것은 천장의 달 품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왜 탈락인데? 얘 원래 원형이 뭔데? 이래서 봐야 돼. 그렇지. 얘는 원형 자체가 뭔데? 달다야. 맞죠? 자, 그럼 얘는 빠진다고 쳐. 천장에 달 풍선이니까 입이 달았다는 거야? 아니면은 앞으로 달 거라는 거야? 앞으로 달 거라는 거야. 보통 앞으로 달 거다.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가 뭔데? 리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리을은 어간에 있는 리을이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달하고 뒤에 리을이 있으니까 어떤 소리도 뭔가 안 나요. 맞죠? 그러니까 리을 두 개 겹친 게 하나가 탈락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간의 리을 받침이 탈락한 겁니다. 어미가 탈락할 수는 없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맞죠? 자, 그래서 어간의 리을 받침이 탈락하고 이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원형은 뭔데? 달다야. 알겠죠? 자, 다음 히읗 탈락, 시옷 탈락. 얘네들 전부 저기 뭐냐? 용언에서의 탈락이죠. 용언에서의 탈락. 자, 그래서 히읗 탈락. 히읗 받침 있고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맞죠? 자, 그럴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 발음만 바뀝니다. 표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히읗이 그냥 발음상으로만 살라지고 그 다음에 표기상에는 히읗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시옷 탈락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낫다인데 아 또는 은 이런 식으로 붙으면 나은, 나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탈락들 있죠. 얘 탈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 탈락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뒤에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불규칙이 또 한 10명까지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규칙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알겠지?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탈락은 전부 뭐다? 불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숫자를 적은 걸 외워놔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규칙 탈락이 숫자가 더 적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히읗, 시옷, 그 다음에 밑에 모음 탈락까지 있죠. 얘네까지 전부 용언에서의 탈락이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을 좀 해둡시다. 안 돼. 자, 봅시다. 자, 모음 탈락. 얘도 발음이 표기에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용언의 탈락 형태 중에서 발음만 나고 표기에 미반영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히읗 탈락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음 탈락 중에 으 탈락, 그 다음에 이 동일 모음 탈락이 아어 탈락입니다. 맞죠? 아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요 어 탈락 따로 있는데,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으는 용언 어간 말음입니다. 맞죠? 어간 말음. 어간 말음이 뭐야? 이 어간에 해당하는 애 마지막 소리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으 탈락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받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어간 말음이 뭐로 바뀌는데? 자음으로 바뀌어버리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음이 으로 끝날 때 아 또는 어 또는 아서 또는 어서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으가 탈락되고 으어 해서 어 크 어서 해서 뭐 커서가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동일 모음 탈락. 우리 흔히 가서, 타서, 서서 있었다 라고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는 아서, 어서 또는 어서가 이제 붙은 형태인데, 왜냐면
이게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아서와 어서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뭐 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뭐 아서나 어서가 붙은 거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아서 그 다음에 서어서야. 그런데 이제 그게 가서 서서 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탈락. 이게 이불을 개서 뭐 이런 식으로 이불을 개서 뭐 방 정리를 했다 라고 하면 얘는 원래는 뭐냐면 개어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어서인데 이 어가 탈락한 겁니다. 뭐뭐 어도 어서일 때 얘랑 붙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개어서 내어서 매어도 개어서 이겁니다. 어미가 더. 그래서 이 어가 탈락하는 겁니다. 어미가 탈락합니다. 알겠죠? 어미가 탈락. 가아서는 어미가 탈락하는 거야. 어간의 아가 탈락. 예, 동의입니다. 이것도 어미의 아가 탈락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거를 나누진 않습니다. 왜냐면 동일 모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연결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단모음이라서 이 모양이 애초에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탈락했다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는 에랑 어가 있잖아. 그러면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 뭐가 탈락했다라고. 어가 탈락했습니다. 맞죠? 왜냐면 얘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개어도가 개도가 되는 건, 개어서가 개서가 되는 건 어미의 첫 모음 어가 탈락했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맞죠?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도 했어요. 봅시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첨가네, 첨가. 맞죠? 위에 첨가 있구나. 자, 그래서 그 의문의 첨가가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그냥 니은 첨가. 그냥 니은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첨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니은 첨가는 여기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 종류가 다릅니다. 알겠죠? 그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이 니은 첨가는 앞 단어 끝이 자음이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야? 앞 단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하고 뭐가 돼요? 야여요유가 되죠. 근데 반모음 이라고 이제 보통 시작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모음 이로 시작한 애 중에 예예도 있거든. 예예도 반모음 이로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걔는 해당 안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야여요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플러스 야여요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니은이 첨가돼서 맨립, 담요, 식용유가 된다고. 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 뭐가 되는 거야? 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앞 글자에 받침이 있고 여기에 유로 시작했으니까 뉴로 됐어. 뉴로 됐다 보니까 지금 이거 아니구나. 상관없네요. 그냥 식용유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만 첨가된 거네. 맞죠? 이건 변동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죠. 뒤 밑에를 봐야겠네. 늦여름. 얘네. 늦하고 여름에서 지금 받침 있고 뒤에 야여요유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늦하고 여가 여로 변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으로 변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디귿이 또 뭐로 변해줘야 돼? 니은으로 변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필연적으로 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평소의 변종이. 그렇지, 첨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가해서 니은 환경이 갖춰져야지 얘가 변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야. 맞죠? 음절 끝소리 규칙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니은, 비음, 음은 첨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렇지. 첨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비음화가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기 뭐야?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뭐가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이제 첨가가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솔립도 솔 플러스 입 했는데 봐봐봐. 우리가 얘랑 얘는 알아요. 맞지? 우리가 솔입이라고 하지 않잖아. 솔립이라고 해. 자, 그럼 솔립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이 첨가됐지. 맞죠? 니은이 첨가되고 나니까 니은이랑 니은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솔립할 때 여기에 이 음자리에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가 돼야 돼? 니은이 되어줘야 돼. 니은이 니은을 만나가지고 리을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야지 최종으로는 우리가 솔립이라고 발음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도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첨가 먼저 일어나고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심지어 마지막에 뭐도 일어나요? 된소리 되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설립가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잘 찾아놓고 뒤에 된소리 되기 빼먹고 음운 변동 횟수 숫자 안 세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가 있으면은 최종 발음 써놓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알겠지? 내가 지금 여기에만 꽂혀있다고 뒤에 있는 애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 음운의 변동 첨가, 오케이, 니은 첨가까지죠. 사이소리 현상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다음 시간 여기에는 펜을 좀 들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봅시다. 그리고 음운 변동까지 마치고 이거 문제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문제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풀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수요일에 같이 봅시다. 웬만하면 4개 오세요.